지난 금요일이죠. 주한미 대사관제를 기습 침입한 대학생 진보연합 대진연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소속 회원 19명 가운데 7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이 대진연은 지난번에 정의당 윤소화 의원실에 죽은 새의 사체 그리고 흉기를 소포로 보낸 그 사람이 몸담았던 데입니다. 갑자기 대사관저 그러니까 미국 대사 주한미 대사 해리스 대사가 묵고 있는 그 집입니다. 거기를 갑자기 올라탄 건데 주변에 있던 경찰관 몇 명이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관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 가능성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대진연 측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 이렇게 지금 규탄하고 있는데요. 자, 외교부 입장 참 그렇죠. 경찰도 난감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미국 대사관제를 담을 타고 넘어서 시위하는 대학생 진보연합.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련된 녹취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경비원은 한 학생의 가방을 잡아채고는 바닥에 넘어뜨리더니 몸에 눌려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학생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기도 했으며 계단 위에 서 있는 다른 학생을 뒤에서 세게 밀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대학생들은 방위비 분담금을 제멋대로 인상하려는 미국 해리스뿐만 아니라 이런 수치심과 불쾌감과도 싸워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매일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주한 미군들에게는 왜 폭력적으로 진압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미국의 개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 아닙니까? 이번에 있었던 폭력 진압과 인권 침해를 절대 눈 감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정기란 교수 학생운동 하셨으니까 한번 좀 보는 느낌이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좀 그 첫 느낌은요, 뭐 대진연이 중심이 된 전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의 방위비 분담 어떤 그 요구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시위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일종의 점거 시위죠. 그 자체는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또 누군가 어떤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얘기들을 분명하게 이슈 파이팅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저는 뭐 보기에 따라서는 좋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저런 시위가 있고 난 이후에 저런 지금 대응 뭐 이를테면 경찰이 폭력 과잉 진압했다라는 이런 식의 대응 자체는 기성 정치인을 뺨치는 오히려 좀 저는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처사로 보여집니다. 실제 문제가 됐던 것은요. 자, 경찰이 70분 만에 관저에 가서 연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경찰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외교 공간에 대한 지금 우리 경찰 병력의 어떤 뭐랄까 좀 경비 실패라든지 또 뭐 이를테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제 뭐 미 대사관의 병력을 일개 중대를 또 뭐 더 급파한다 그러고 밧줄이나 사다리를 이용해서 넘어가는 경우를 뭐 방지한 대비를 세운다고 저는 이것이 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문제의식은 뭐 공감할 수 있으나 저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박종현 지금 대진연이라고 하는 단체가 학생 운동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숫자가 그렇게 뭐 한 1000명 이내 예.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예.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도 그렇고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했었죠. 제가 살고 있는 포천에 그 대진대학교라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그 얘기를 나서 꼭 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극렬 아주 이 대진연은 친북. 대학생 진보연합의 약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친북 단체죠. 김정은 방안을 빨리 조속히
추진한다면서 환영단까지 만들고 네. 백두 네. 환영단. 아까 우리 정기남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이 저렇게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빈 조약에 의해서 대사관은 외국 영토입니다. 이것을 사다리 놓고 넘어가는데 경찰봉도 차지 않은 의경들이 뭐 기껏해야 여학생들 이렇게 막는 수준. 예, 막는 수준.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해리스 주한 미 대사가 11개월 동안 두 차례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얼굴에 자상도 맞고. 전의 대사가. 요 전의 대사가 이제 예. 그 자상이 11cm까지 이제 했었던 정도 있었고. 그런데 고양이는 무사해서 리포트 다행이다. 대사인가요? 리포트. 예, 예. 마크 리포트 대사가 자상을 입었었죠. 해리스 대사가 한국 측에 감사한다면서 고양이는 무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얼마나 미국 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계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실망을 했으면 저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고양이는 무사하다 그 글을 봤는데 그 이제 미국식 유머기는 한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걸 보고. 저는 첫 번째 마크 리포트가 자상을 받았을 때 우리 함께 갑시다라는 예. 정상에서 그런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번 해리스 대사는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오늘 이 SNS에 올린 글도 굉장히 좀 한국 쪽에 대한 섭섭함이 우회적으로 표현된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그쪽 유머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니까요. 양문석 이사장. 예, 뭐 저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의 행위가요. 예, 이제 이게 왜 폭력 그 시위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1987년 60대 항쟁이 비폭력 평화 시위로 많은 그 하이트 칼라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한국 역사의 새로운 그 이정표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2000년 때부터 고비 때마다 촛불 집회를 통해서 많은 그 국민들의 이 요구 사안들을 정치권에 관철시키거나 뭐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과정에 있어서의 촛불 집회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봤던 서초동 촛불 집회 이런 부분들은 비폭력 평화 시위였기 때문에 세계도 칭송을 했지만 우리 국민들도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그리고 스스로 참가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저러한 폭력적 행위들은 시대착오적이다. 어떤 예.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형식이 받쳐주는 내용이어야 되고 내용이 따르는 형식이어야 되는데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의 상호 어긋남과 모순과 일탈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더 학생들이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경환 변호사 요즘 보기 드물게 과격한 그런 행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급진적이고 과격한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스러운데요. 여전히 기성세대로서 예. 또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저는 학생들은 사회가 살아있기 위해서 급진적이어야 되고 급진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급진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용려할 수 있는 것은 좀 순수성이 있는 거죠. 학생들이 순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순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영장을 발부 안 한다든지 또 뭐 계속 국정지가 기각한다든지 이런 어떤 용서, 선처가 가능한데 이분들을 보면은 순수한 주장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과연 순수한가? 이 부분이 좀 의문적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묵비권을 계속 행사한다든지 그리고 경찰에게 계속 소속과 이름을 밝혀 SNS에 올려가지고 뭐 항의한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윤석열 의원실에 협박수포 보냈을 때 협박수포 보낸 것도 뭐 이상하지만 그것을 마치 백색 테러처럼 가장을 해서 예. 또 심지어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지나친 부분 아닌가? 이런 부분들은 그 순수성, 주장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까지 예. 왔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드시 어떤 발본색원할 필요까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그래요. 한때는 저런 행위가 참 정당하게 보인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최진영 변호사 요즘에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 역지사지 제가 썼습니다만 만약에 워싱턴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 관저에 누군가 해외에 있는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침입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한국 현재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강하게 처벌해달라 그런 요청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난 6월 25일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웬 남성이 40대 남성이 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이렇게 관저 예. 대문으로 쫓아가서 박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특수송괴죄로 구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2인 이상이 9명 내지 19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주거 침입했다고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단순 주거 침입이 아니고 특수 주거 침입이고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벌금 자체가 없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목적의 정당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스스로 어떤 그 사죄를 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이 혹시나 또 기각이 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외교 문제로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이 좀 저는 주목이 됩니다. 예.